네, 오늘은 의성 군수에 출마 예정이신 최유철 출마 예정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존경하는 매일신문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성 군수 출마 예정자 최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매일신문 독자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최고 정론지인 매일신문을 통하여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성군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지금은 많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산불 기간 내내 현장에 머물면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산불 피해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주신 박영수 국회의원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산불 현장을 지휘하고 수습과 복구에 불철주야 고생을 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김주수 군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또 현재 6.3 전국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의성 군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3.1%라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셨거든요. 또 과거에 출마 경험도 있으신데요. 이렇게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계기와 1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1위 비결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30년을 넘게 지역민들과 동고동락을 해왔고 또 새마을 회장 등을 비롯하여 많은 단체장을 하면서 늘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의성군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신뢰관계를 쌓아온 영향이 이번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책과 과학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판단과 행동 원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진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실사구시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포용과 이 실용의 리더십으로 우리 의성군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을 하였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의성군 의회 의장 출신이기도 하시잖아요. 지역 정치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또 민법의 구조, 또 형법의 이익에 이어서 지방자치와 공적 윤리를 다룬 책까지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의성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어떠한 방향으로 도움이 될까요? 법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삼수변의 갈것자입니다. 즉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그런 이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상식이 되는 사회, 그 속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물 흐르듯이 순탄하고 아마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방 행정의 그 핵심 3요소는 조직과 사람과 경제입니다. 조직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그 조직 내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할 때 비로소 그 지역의 경제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출간하게 되는 지방자치조직과 분권법제로는 이 지방자치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선을 의성이라는 공동체로 옮겨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출마 예정자님께서는 오랫동안 의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의성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그 원인은 뭘까요? 의성군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분류를 해보면 한 두 가지의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감소와 지속적인 청년과 청소년의 유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복지와 재정에 부담이 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상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성은 중앙정부나 또는 경북도의 정책을 받아서 처리하는 수혜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 분권 시대에 정말 걸맞는 의성만의
의성의 색깔을 담은 능동적인 전략 기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가진 법제적인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 행정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가진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성의 낡은 구조를 변화시키고 창의와 존중, 배려가 넘치는 그런 의성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앞서 잠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들과 맞물려서 지방분권의 중요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출마 예정자님께서 보시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 이를 의성 군정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싶으신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과 그 역량을 한꺼번에 축적을 해야만 진정한 분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행정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정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조직이 자율적인 판단을 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 행정의 실효성은 훨씬 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민의 참여가 실제로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는 합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은 바로 경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해주신 방향성을 행정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마 예정자님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직 윤리와 적극 행정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공직 윤리를 얘기할 때 늘 청렴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청렴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청렴은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되 사적인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자는 뜻입니다. 이런 뜻에서 공직윤리는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강구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이해충돌 사전 진단 및 인사 조정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적극 행정의 면책 기준을 명문화를 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다가 생기게 된 실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을 해야 소신껏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청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출마 예정자님께서는 새마을운동부터 자원봉사, 공공기관 위원회, 체육교육, 복지 분야까지 아주 폭넓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렇게 걸어온 길이 군정을 이끄는데 어떤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국민들의 삶이 어디에서 막히고 또 행정은 왜 이를 따라가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늘 지켜봐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같은 시선으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의 공감 능력을 습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날카로운 문제의식도 습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는 어느 한 분야의 기술자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이해와 충돌을 조율하고 그리고 최적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집단을 조정을 하고 한편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성의 전 영역에서 각계각층의 이해 당사자들과 늘 호흡해온 저의 이와 같은 경험은 갈등을 넘어 대통합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의성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최적화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행정을 맡아야 국민들의 삶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을 오직 의성의 내일을 여는 데 쏟아
부을 것입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비결이 뭔지 알 것만 같은데요. 또 요즘에는 지자체 간의 이 비슷한 개발 경쟁보다는 의성만이 가진 색깔을 활용한 그런 의성다운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출마 예정자님이 구성하고 계신 의성의 미래의 모습과 또 그 중심에 두고 있는 키워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성의 미래를 여는 모습은 그것은 뭐 다른 도시를 사실은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성의 미래는 우리 의성이 가진 농업, 생태 환경, 공동체의 그 따뜻한 가치들을 결합을 해서 이 전국에서 가장 품격이 있는 농촌형 고품질 정주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미래를 완성할 핵심 키워드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단순한 생산을 넘어서 가공과 또 문화, 에너지 등을 결합을 해서 고부가가치의 농업 모델을 확산을 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맞춤형 복지와 촘촘한 돌봄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중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광범위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청년이 성장하는 생태 환경의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생업과 주거 환경과 그리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꺼번에 조성을 해야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농촌형 고품질 인생도시 의성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요즘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연금, 또 바람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에 대한 입장과 의성군의 현실, 계획도 궁금합니다. 햇볕연금과 바람연금은 요즘 굉장히 많은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난해에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신안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를 보면은 신안군에서는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익을 주민들의 공동이익으로 돌리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300억 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내용은 재생에너지의 그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의 몫으로 하고 그 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상권 부활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금액으로 보면은 분기당 적게는 1인당 15만 원, 많게는 60만 원을 지급을 했고 혜택 받는 인원이 무려 19,000명입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도 현재 10기 이상의 풍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풍력들이 건설 중에 있는데 제가 이 사업 전반을 검토를 해서 이 공유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과 햇빛의 소유자는 그 지역의 주민이다라는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전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될 때 이익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지역에는 소음과 경관 훼손 그리고 입지 갈등의 이런 문제들만 남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예방하거나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의성 군민과 유권자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오늘 제 계획과 구상을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계획과 구상 그 중심점에는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성군은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와 또 하나는 신공항 건설이라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경험에 기반한 예리한 판단과 이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성군의 발전과 지역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나 신공항에 있어서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의성 설치를 그 결정을 이끌어내 주신 박영수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께서 추진하신 정책과 의성 발전의 큰 틀을 이어받아서 중앙과 지방이 한 곳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의성군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 행정이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한 똑똑한 행정으로 투명한 군정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광범위한 맞춤 복지 시행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따뜻한 의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꿈을 펼치고, 어른들이 존중받는 속에서 노후를 편안히 지낼 수 있고, 농업인의 땀방울이 제대로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역동적인 의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병원년 새해는 우리 의성이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새로운 지표로 삼아 포용과 화합으로 보다 품격 있는 의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최유철 의성군수 출마 예정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 아나운서 조은채였습니다.